주말 동안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길을 가더라도 이 혼란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쯤에서 당 대표로서 그거를 이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 자, 집권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요. 이 여당에서는 벌써부터 비대위 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당장 비대위가 출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굉장히 우세합니다. 비대위로 상황이 수습될까, 내홍 상황이 수습될까, 이런 상황에서 이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절차적 준비는 이 이틀 아니면 끝날 것 같습니다. 차장님, 지금 보니까 9일, 그러니까 이틀 뒤에 이 전국위를 열고 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임 전국위에서 이제 전국위를 열어서 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준석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인한 이 직무대행 체제는 막을 내리고 누군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이 되면서 이제 당의 체제는 비대위 체제로 좀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대위가 과거의 경우에는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비대위가 꾸려졌을 때는 이제 선거를 지휘하기 위한 비대위였는데 이번 비대위의 경우에는 총선이 뭐 2년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이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이 비대위 체제로 꾸려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비대위가 출범을 한다라고 해도요. 뭐 인선이나 성격 또 앞으로의 전대 개최 시기를 놓고 잡음이 빚어질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관련한 당내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당을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도기 공백 과정을 최단기화시켜야 된다. 결국은 임시관리형 비대위가 된다. 그렇게 만약 판단한다면 당내 인사를 하는 것도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할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당에서 추진하는 비대위는 이 대표 컴백을 차단하는 게 목적인 그게 뚜렷합니다. 비대위로 가더라도 이 대표가 컴백 가능한 그런 시한부 비대위. 원래 비대위라는 게 비상상황대책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면 안 돼요. 이 대표가 지금 한 5개월 있으면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한에 한정해서 하자. 네, 그러니까 당내 2명의 의원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고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올 가을에 해야 된다, 전대를요. 아니면 내년 초에 좀 천천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크게 2가지로 갈리고 있어요, 위원님. 어느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향후 당내 분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있는지요? 기본 테마는 안정인데 그걸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중요시하냐 아니면 향후 2, 3년 보면서 장기적인 안정을 중요시하냐인데 이제 기술적으로 오늘부터 전당대회를 준비해도 최소한 보통은 3개월, 그렇죠. 아무리 당겨도 한 2개월은 걸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그러니까 뭐 9, 10월에 열릴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너무 급박하니까 이제 내년 1월로 넘기자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9, 10월에 하게 되면은 비대위가 이제 1, 2개월 하면서 완전히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비대위가 되는 거고 이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새로 선출되는 그 당대표가 임기 2년의 공천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차라리 좀 한 비대위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내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 이제 임기 2년의 공천권을 가진 대표와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그 확정은 안 된 것 같고 이제 아까 하태경 의원은 그 중간에 이준석 그 대표의 복귀가 하나의 변수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당원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당원 96조에 보면은 비대위는 설치 원인이 그 비상 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기 때문에 다음에 그게 9월, 10월이나 1월에 선출된 그 당대표가 나오면은 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새 지도부 구성되는 거지. 네. 전당대회 하지 않고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는 거는 당원상으로 이미 그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윤리위에서 결정이 지금 당원권 6개월 정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비대위로 바뀌면 당대표에서 이제 해임되는 정치적 효과는 있지만 어쨌든 당원권 정지 6개월 이후에 차기 전당대회를 치른다라면 이준석 대표가 당원으로서 당대표에 도전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새로운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6개월 이내에 이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치러서 차기 당대표를 꾸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이 스케줄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전대 시기나 뭐 비대위의 어떤 컨셉, 성격뿐만 아니라 결국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비대위를 이끌어 가느냐.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될 텐데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인물들 평론가님 누구 들으셨습니까? 근데 전 참 묘한 지점인데 작년만 해도 30대 보수당 당수로서 얼마나 시끌시끌했어요. 네. 해외 언론도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얼마 안 돼 출범한 여권의 비대위원장으로는 사실 당의 중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중진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정진석 의원이라던가 주호영 의원, 조경태 의원이 나오는 건데 이런 분들의 좀 공통점은 너무 개파색이 강하거나 너무 특정인과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제외하고 일단은 좀 장을 안정시키는 모습에 많이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대부분 또 원내에서의 경험이 풍부하니까 의원들이라던가 나아가서는 청와대와의 소통도 좀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거 하나 짚고 가고 싶은데 어떤 배가 있는데요. 선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배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을 내세웠는데 국민통합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수 일부 지지층을 잡기 위한 행보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당 구성되어 있는 뭐 약자와의 동행이라든가 양성평등 기조라든가 노동 문제라든가 노동 안전 문제 다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렇다고 보수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기에 보수 정당, 보수 집권당이 가야 될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결합이 되어야 저는 이 배가 좀 순항을 하면서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떤 인물이 선장을 맡은가 보다 어디로 선수를 향해서 가느냐, 어떤 방향을 가느냐, 나침반을 제대로 맞춰달라 이렇게 평가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비대위가 이제 길을 가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가 언제가 됐든 열리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차기 당권 주자를 뽑을 텐데 이미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바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느라요.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당권 주자들 거론되는 인물, 뭐 김기현 의원도 있고 안철수 의원도 있는데 벌써부터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되는 분은 좀 슬프겠어요. 왜요? 벌써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관심은 너머를 넘어서 이제 패싱되고 예. 자기 당권 주자로 이미 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반 전에 민주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 패배하고 지방선거 패배하고 거의 난파선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꾸린 이후에 전당대회를 질서 있게 준비하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보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안정적으로 정당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안도감을 느끼고 지지를 회복을 해주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누가 될지는 최종적으로 내일 모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 예상대로 TK 출신의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라면 네.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이 TK 출신 비대위원장이 네.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어떤 그 전당대회를 질서 있게 이끌어 나간다라면 국민의힘이 다시 그 하락한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대위원장이 내후년 총선까지 계속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당권은 누가 이제 네. 이준석 이후에 누가 당권을 쥐게 될 것이냐,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이냐 이제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던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유력한 이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 국민의힘과 합당한 안철수 의원도 이 차기 당대표에 도전해서 당권을 쥐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의 어떤 2파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 중진 최다선 5선 의원들 중에서 하는 게 이제 가장 그 안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 하마평들이 나오는데 5선이 정진석, 주호영, 정우택, 조경태, 김영선, 서병수 의원 이렇게 되는데 서병수 의원은 이미 이제 전국위원장으로서 네. 역할을 다 했죠.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은 이제 국회 부의장이고 네. 또 윤 대통령과 또 굉장히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아마 그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정우택 의원하고 저 김영선 의원은 저 국회를 좀 떠난 지가 오래된 다음에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감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 조영태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어서 주류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는 분이 주호영 의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네. 뭐 10월이 될지 이제 내년 1월이 될지 그 차기 그 당 대표 관련해서는 지금 뭐 안철수 의원도 훌륭한 분이고 김규현 의원도 훌륭하고 합리적으로 뭐 안정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비대위는 이제 그 당을 이제 수습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새 대표는 또 새로운 방향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 말고 중도 보수로의 그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아마 당 외부 인사들이 그 새 지도부에 참여할 가능성도 아마 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중도 보수로 더 외연을 그 확장하는 차원에서 전당대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뭔가 위원님은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아끼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또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은 이준석 대표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가 뭐 법적 대응 준비하고 있다. 딱 이틀 뒤에 정국일을 맞이해서 그날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당에서 뭐 상임정국위원회 그리고 정국위원회가 실제로 열려서 당원 개정 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뭔가 이렇게 나는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뒤집을 수 있는 방법, 반전의 기회도 있는 건가요? 일단 효력정지 가처분을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요. 저도 이제 정당에서 관련된 가처분 사건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네. 그때 경험을 미루어 본다면 사실 법원에서 무조건 정당에 관한 가처분을 개입하지 않거나 인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정당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에서는 개입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네. 헌법이나 정당법에 위반해서 현저한 절차적 침해가 있거나 중대한 법익 침해가 있을 때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처분을 받아주는 경우도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가 들어올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했음에도 참여해서 결국에 비대위를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전국위를 뭐 어떻게 보면 의결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절차적인 하자 부분.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당원들의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실질적으로는 해임시키는 그런 효과를 낳는 결정들이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이 과연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면밀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인용될 가능성도 나름대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법원의 기각 판결문에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절차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인용하지 않고 기각된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각을 하더라도 사유가요.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비대위가 되는 과정 속에는 이러이러한 절차 하자가 있지만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형량을 해서 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기각이 되더라도 그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여론전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는 가처분은 또 가처분이고 이거 말고 본안 재판이 있습니다. 본안 소송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이 가처분과는 별개로 즉 뭐 최고의 의결이라든지 또는 뭐 전국이나 상임 전국의 의결 자체를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소송 자체가 또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이준석 대표로서는 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법 절차를 그 향후 계속 가져가는 거는 뭐 이준석 대표 사정이고 당은 이제 새로운 그 비대위나 이제 지도 체제를 구성해서 계속 앞으로 가고 큰 흐름에는 새로운 지도부가 국민의힘에 구성된다. 뭐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이제 두 가지예요. 첫째, 당원 민주주의를 위배한 거 아니냐. 둘째,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한 거 아니냐인데 당원 민주주의 위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네. 선출이 됐는데 어떻게 상임 정국이나 정국위를 통해서 사실상의 나를 해임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 우리 돌이켜 보면은 그 대통령은 전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지 않습니까? 네. 정통성 100%죠. 그러나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회 의결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이 됐습니다. 마찬가지 절차예요. 둘째, 절차 민주주의. 조수진 의원은 그 사표를 냈고 수리됐기 때문에 그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거고 배현진 의원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서면으로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최고위원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투표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결국은 법으로 따져야 되는데 인용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상식적이겠습니다. 네. 네, 이 법에 관련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주목해서 지켜보고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또 하나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장외 여론전 이 부분입니다. 지금 뭐 탄원서도 받는다고 하고 또 토론회도 한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차장님. 네. 이게 정말 당대표 복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여론전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불명예 퇴진만큼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지 어떤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그 개인 이준석은 뭐 억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윤리위에서 당원권이 정지가 됐고 또 비대위 전환이 결정이 되면서 자신이 당대표로 복귀할 길까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인 이준석, 뭐 개인 이준석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뭐 타당해 보입니다. 네. 개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 전체 그리고 윤석열 정부 여권 전체로 놓고 보면 이준석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잘잘못을 따지느라 정작 해야 될 국정 운영이 지금 지체되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 네. 이렇다라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이준석, 정치인 이준석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활로를 뚫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하셔도 좋습니다만 지금 질서 있게 비대위로 전환하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이런 큰 흐름에 과연 자신이 그걸 막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쯤에서 내가 헌신하겠다. 억울함이 있지만 전체를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침묵하고 다음 기회를 좀 돌아보기 위해서 좀 퇴장을 하는 그런 용단을 내린다면 그 다수 국민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런 여론전 그리고 가처분 신청 등 관련된 이 법적 투쟁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이준석 대표는 그래 놔두세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처분 신청해 본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거 안 받아들여지면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끝나버린다. 논쟁을 삼지 마라. 윤리 재심하는 것도 받아주리라고 생각하고 재심하려고 하냐. 그런 짓도 하지 마라. 그냥 자명하시는 게 옳다. 사법 절차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래 조언을 했어. 틀린 길을 가더라도 이 혼란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쯤에서 당대표로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 자, 이렇게 자제를 좀 원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또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좀 외연을 넓힌 건 사실인데 좀 가혹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라는 자원이 이 당의 외연을 획기적으로 넓힌 것은 사실이다. 자,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있다면 종국적으로는 당의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고 있네요. 일단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같은 또래 청년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당초 어려웠던 선거에서 이겼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상대적으로 20대, 30대가 많은 수도권의 민심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네. 원론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그러나 오세훈 시장도 역시나 지금 여권의 출신의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의 발언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돌아보면 홍준표 시장만큼 이준석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칭찬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네. 진솔한 청년이다. 예의 바른 사람이다. 그리고 특히나 경선 끝나고 선대위 합류 안 하려고 할 때 이준석 대표가 집에 빵 사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인데 저는 이 계기가 아무래도 윤심을 보여주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최근 5일 정도에 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뭐라고 했냐면
내부 총질이라는 인식 한심하다. 이거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직격한 거거든요. 네. 이것이 많은 사람들로 보고는 좀 등을 돌리게 되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무리 지지율이 낮아도 윤석열 정부 초기이고 다음 총선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높아야만 여권 인사들이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을 직격을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현장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준석 대표의 편에 서서 대통령을 직격할 수 있겠느냐. 아하.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하고 여론 대응하면 여권의 분열이 계속 있는 듯한 모습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9일 전국이 앞둔 국민의힘 상황하고요. 이에 대응하는 이준석 대표 측의 움직임 전해드렸습니다.